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제2회차 유통관리사 2급 유통마케팅 기출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풀이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파트별로 출제 비율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제1장 유통마케팅 전략기획에서 36% 정도 출제가 됐는데 예전에는 보통 한 50% 정도 출제가 됐었죠. 근데 이번엔 36% 정도 출제가 됐는데 그 이유는 디지털 마케팅이 2024년도에 서로 추가되면서 이번 시험에 무려 20%가 출제가 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원래는 예전 같으면은 유통 마케팅 전략 기획에 더 추가가 됐겠죠. 특히 마케팅 믹스 4P에 대해서 출제가 많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디지털 마케팅 부분에서 5문제나 출제가 됐다라는 사실이 상당히 특이할 만하다. 근데 이제 디지털 마케팅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냐? 그렇지는 않았고 저희 책에도 나왔던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유통 점포 관리 이런 데들도 조금밖에 출제가 안 됐죠. 3문제, 고객 관리, CRM 관련된 부분 2문제 나왔는데 상품 판매 부분이 좀 출제가 됐고요. 고객 관계 관리죠. CRM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CRM 관련된 부분이 제4과목 유통 정보로 넘어가면서 여기도 상당히 많이 출제 비중이 줄었다. 마케팅 조사와 평가 3문제, 디지털 마케팅이 무려 5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사실이 상당히 특이할 만하다. 기출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 마케팅 믹스 4P 관련된 문제가 좀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표적 시장 선정, 타겟팅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장 세분화 변수, STP 전략이 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 밖에 이제 경쟁 우위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출제 범위는 아닌데, FTA 이론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지역 통합이라든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디지털 마케팅 관련돼서는 CPM이라고 해서 코스트 퍼 밀리 이런 단어가 출제가 됐고, 네, 검색 엔진 최적화, 그 다음에 방문자 로그 기록 측정 단위인 세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용어의 정의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구매자, 페르소나 이런 등등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예, 그 밖에 이제 유통 표준 코드, 바코드에 관련된 문제는 원래 4과목에 나오는 건데 이번에 또 유통 마케팅에 또 출제가 됐고, 네, 상품 표기 유통기한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문제 출제가 됐는데 출제가 오류가 있어서 모두 정답 처리가 되기도 했었죠. 자, 문제 46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6번입니다. 46번 같은 경우는 그냥 주는 문제였죠. 46번, 47번, 48번은 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점수는 한 70점에서 75점 정도는 충분히 맞게 출제가 됐지 않느냐. 문제를 여러분들 꼼꼼히 잘 읽어보셨으면 충분히 그 정도 맞을 수 있었다.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시장 표적화 전략. 표적화가 뭡니까? 타겟팅 한다라는 거죠. 타겟팅 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다. 이 전략을 사용하는 기업은 여러 세분 시장을 표적으로 공략하기를 결정하고 각 세그먼트별로 서로 다른 제품들을 설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분 시장을 만든다라는 거죠. 전체 시장이 있으면 이거를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4가지 기준이죠. 자기자기 쪼갠다라는 거예요. 쪼개고 각 세그먼트별로, 세그먼트는 세분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각 세분 시장별로 서로 다른 제품들을 설계한다. 서로 다른 마케팅 믹스로 공략하겠다라는 거죠. 여기랑 다른 제품 아니면 다른 가격, 그쵸? 서로 다른 마케팅 믹스로 전략을 갖다가 취하겠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마케팅 전략으로 진행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이거? 차별적 마케팅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 타겟팅 보면 3가지가 있죠. 무차별적 마케팅이 있고, 무차별적 마케팅 뭐냐? 전체 세분 시장을 하나의 제품 내지는 하나의 마케팅 믹스로 공략하는 전략이죠. 거기에 비해서 다른 하나는 이 문제 46번에서는 차별적 마케팅 전략이다. 서로 다른 세분 시장에 서로 다른 마케팅 믹스로 공략하는 전략을 얘기하는 것이다. 또 마지막으로 집중할 전략이다. 집중적 마케팅 전략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전혀 아니었죠. 자주 나왔던 문제니까 충분히 맞출 수 있었고 47번도 STP 전략 중에서 시장 세분화, 세그멘테이션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와 관련된 건데 그 중에서도 심리 묘사적 변수에 관련돼서 붙고 있다. 우리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죠. 시장 세분화는 기준이 4가지가 있어요. 시장을 잘게 쪼개기 위해서 4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지리적인 기준이죠. 지리적인 기준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인구 통계학적인 기준이 있다. 또 하나는 여기서 묻고 있는 심리 분석적, 심리 묘사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심리 분석적이라고 하기도 하죠. 하여튼 심리 변수를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구매 행동 변수죠. 구매 행동 변수를 얘기한다. 자, 보면 심리 묘사적 변수로서 가장 옳은 것을 묻고 있죠. 생활 양식, 사용 상황, 사용률, 충성도, 추구 혜택이 나와 있는데 생활 양식이죠. 생활 양식.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이 대표적인 심리 묘사적 변수에 해당하는 것이죠. 생활 양식. 내지는 뭐 개성 이런 것들. 여기에 해당한다. 거기에 비해서 2번부터 2번 사용 상황, 사용률, 충성도 수준, 그 다음에 추가하는 혜택, 얘네들 뭡니까? 구매 행동 변수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46번, 47번은 틀려서는 안 된다. 4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48번은 경쟁 우위와 관련된 문제예요. 소매업체의 경쟁 우위. 포인트가 이거였죠.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요소, 가장 옳지 않은 거. 우리 경쟁 우위 하면 여기 떠오르는 게 있어야죠. 경쟁 우위 관련돼서는 뭐 비용 우위 있죠. 비용 우위. 비용 우위 내지는 같은 말로 원가 우위 이렇게 얘기하죠.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다른 기업보다 많이 생산함으로 인해서 고정비를 다운시키는 것이죠. 비용 측면에서 우위가 있다라는 거. 아니 또 뭐 있습니까? 뭐 차별화 우위라든가 또 하나 집중화 우위 이런 것들 있죠. 차별화 우위 이런 것들도 있고 집중화 우위다. 집중화 우위는 두 가지예요. 또 하나는 원가 우위 집중화. 아니면 뭐 차별화 집중화.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이 중에서도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요소 가장 옳지 않은 것이에요. 정답은 3번인데 높은 고정비 지출에 기반한 신규 투자. 높은 고정비 지출. 고정비가 많다라는 건 좋은 게 아니죠. 경쟁 우위가 아니라 경쟁 열의를 갖다가 발생하는 거예요.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고정비 지출에 기반한 신규 투자 촉진하는 것은 그렇게 경쟁 우위를 높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정답은 3번 되겠죠. 3번. 거기에 비해서 소매업체의 규모로 인한 비용 우위. 이거 규모의 경제죠.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뭡니까 여기? 비용 우위를 추구하겠다라는 것이죠. 소매업체의 높은 브랜드 인지도 뭐 차별화를 얘기하는 것이고 독특한 점포 컨셉 이것도 차별화와 관련된 내용이죠. 상권 내에 좋은 입지 이것도 뭐 차별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죠. 48번도 상당히 쉬운 문제였고 49번도 예전에 한번 출제가 됐었고 문제를 딱 보면 이것도 쉬운 문제였습니다. 디지털 마케팅이랑 뭐 관련된 부분도 뭐 없잖아 있긴 한데 소셜 커머스입니다. 소셜 커머스. 요즘 여러분들 SNS 많이 이용하죠. SNS를 통해서도 구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마케팅이 많이 일어나고 구매, 판매 뭐 이런 것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소셜 커머스의 한 유형이다라는 거죠. 관심 지역의 서비스 혹은 온라인상의 상품, 서비스를 일정 인원 이상이 구입한다라는 거죠. 공동 구매하는 거죠, 공구하는 거죠, 공구하는 거. 요즘 봤더니 저희 동네도 온라인으로 판매를 많이 합니다. 뭐 과일 같은 것들, 과일이라든가 야채 같은 것들 공동 구매해가지고 상당히 싸게 판매한단 말이죠.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그룹바이죠, 그룹바이. 공동 구매라고 합니다. 플래시 세일은 뭐예요? 반짝 세일하는 거죠. 반짝 세일하는 거. 저것도 예전에 출제된 바가 있다. 정답은 3번이고 그 밖에 뭐 위치 기반 소셜 앱 이런 것들도 있고 구매 공유, 그다음에 소셜 큐레이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 상당히 쉬운 문제였죠. 이것도. 너 이것도 예전에 기출문제 예전 기출문제. 좀 한참 되긴 했는데 예전에 기출문제였다. 그래서 46번, 7번, 8번, 9번은 틀린 문제가 하나도 없었죠. 자, 50번입니다. 지역 경제 통합의 유형 중 자유무역 지역에 대한 설명 가장 옳은 것은 이걸 뭐 자유무역 지역, 뭐 자유무역 지역 내지는 경제 통합 관련돼서는 첫 번째 단계가 자유무역 협정이에요. 어그리먼트죠. 이것들 여기는 뭐 지역이라고 했어요. 자유무역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FTA라고 그러죠. FTA. 이게 가장 낮은 단계의 지역 경제 통합입니다. 자유무역 다음에 뭐예요? 관세동맹이라는 게 있죠. 관세동맹이라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이제 공동시장. 네 번째가 경제동맹이죠. 마지막이 완전 통합하는 모형을 얘기합니다. 경제통합이다. 완전 경제통합이죠.
완전 경제통합. 완전한 경제통합의 유형이 뭐가 있어요? EU 같은 게 여기 해당하죠. EU 같은 경우. 이걸 묻고 있는데 뭐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마케팅에 나올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출제가 또 됐어요. 최근 이런 문제가 하나씩 또 나오고 있습니다. 틀리라고 되는 거죠. 가장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해당 지역 내에 있는 모든 국가 간의 각종 무역 장벽을 없앤다라는 거죠. 무역 장벽을 없애는 반면 비회원국, 회원국이 아닌 FTA가 아닌 국가에 대해서는 각 국가마다 독자적인 무역 규제를 하는 통합 유형이다. 가장 낮은 단계의 지역 경제 통합을 우리는 FTA라고 합니다. 자유무역 지역 내지는 뭐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하죠. 우리 FTA, Free Trade Agreement. 이 어그리먼트인데 여기는 뭐 에어리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자유무역 지역으로 한다면 그렇죠? 에어리어로 할 수도 있겠다.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2번 같은 경우 회원국 간의 무역 장벽을 없애는 동시에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동일한 관세 정책을 취하는 것, 관세 동맹이라고 하죠. 3번에 보면 회원국 간의 제약뿐만 아니라 생산 요소까지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것, 그거는 뭐 한 4번째 정도 경제 동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50번 문제는 쉽게 맞히기는 좀 어렵죠. 경제학을 공부해야만 좀 맞을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51번이죠. 단 하나의 제품만을 출시하기보다는 여러 개의 제품들로 상품 라인을 구성하는 전략, 가장 타당한 거,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의 제품만을 출시하기보다는 여러 개의 제품들로 상품 라인을 구성한다는 거죠. 상품 라인이에요. 다른 말로는 상품 계열이라고 하죠. 계열. 다른 말로 하면 이거 다양성이에요. 제품의 다양성, 상품의 다양성을 얘기한다. 예를 들면 서울우유에 서울우유. 서울우유에서 우유를 만들어냅니다. 신우유도 만들고, 그죠? 쪼꼬우유도 만들고, 그다음에 딸기우유도 만듭니다. 이런 걸 만드는데 이걸 갖다 우리 뭐라 그래? 계열이에요. 계열의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자, 빙그레 바나나 우유가 엄청 잘 팔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바나나 우유를 만들었다. 바나나 우유. 이걸 계열 추가라고 하죠. 계열 추가. 그래서 상품 라인을 여러 개의 제품들로 상품 라인을 구성하는 전략의 타당성. 전략의 타당성이란 건 뭐예요? 긍정적인 거죠. 긍정적. 아주 포지티브한 것을 얘기한다. 자, 긍정적인 게 아닌 거를 갖다가 여러분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고객들의 욕구가 이질적인 거죠. 고객들이 어떤 사람은 신우유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딸기우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애들은 쪼꼬우유 좋아해요. 그러다가 요즘 봤더니 바나나 우유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 아니면 메론. 그렇죠? 메론 우유가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다. 그러면 고객의 욕구가 다양하다라는 거죠. 이질적인 거. 그걸 맞춰주기 위한 거죠. 상당히 긍정적인 전략 타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고객들의 가격 민감도 차이. 자, 이건 조금 싸겠죠. 얘는 조금 비싸요. 비싼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싼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 개의 계열을 만들어 놓으면 그 중에서 사람들이 알아서 산다라는 것이죠. 가격 민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겠다. 새로운 놈이 들어오려고 하면 거기에 맞게끔 새로운 걸 또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진입장벽으로의 역할도 하겠다. 네 번째, 자기 잠식 현상, 카니발라이제이션, 제살깎기라고 하잖아요. 자기 잠식은. 제살깎기라고 그러죠. 이게 뭐냐? 자, 우리는 신우유도 있었고, 쪼꼬우유도 있고, 딸기우유도 있고, 메론우유도 있는데, 바나나 우유까지 만들면, 바나나 우유는 더 팔리겠지만, 얘 때문에 메론이라든가 딸기우유가 덜 팔릴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잠식이에요, 자기 잠식. 자기 잠식은 아주 네거티브적인 거죠.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잠식을 관리하는 게 아니죠. 자기 잠식 현상은 없애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4번. 4번이다. 1번, 5번은 똑같은 얘기죠. 고객들의 다양성 추구 성향이 있다. 고객들의 욕구, 이질성이 있다. 문제가 조금 거시기 합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이게 네거티브적인 것인지 포지티브적인 것인지 문제에서는 전략의 타당성을 얘기한 것이죠. 다양한 제품, 상품 라인을 갖다 계열을 갖다 다양하게 했을 때 장점 아니면 그걸 추구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들이죠. 정답은 4번이에요. 자기 잠식은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다양성을 추구한다면 제살깎기, 자기 잠식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거는 없애는 별로 안 좋은 것이다. 정답은 4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52번 보죠. 52번은 맞아야 될 문제죠.
상품 기획 과정에서 상품 구색입니다. 어서트먼트죠. 계획할 때 직접적으로 고려해야 될 요인,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상품을 구색을 합니다. 상품 구색. 상품을 구색한다라는 거는 소비자들이 그렇죠? 욕구를 맞춰주기 위한 거예요. 그 GMROI, 이것도 계산 문제로도 가끔 출제가 되죠. ROI, 투자 수익률인데 뭐에 대한 거예요? 그로스 마진에 대한 거예요. 그로스 마진. 총수익에 관련된 부분이죠. 총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상품 구색을 갖다가 잘 해보겠다는 얘기죠. 이건 꼭 직접적으로 고려해야 될 내용이죠. 자, 카테고리 간 상호 보완성도 고려해야겠죠. 상품 구색을 한다는 건 어서트먼트죠. 구색을 한다는 건 여러 제품들을 잘 이렇게 구색을 갖춰 놓는다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이 제품, 유사한 제품이지만 A라는 제품을 원할 수도 있지만 또 D 제품을 또 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구색을 잘 갖춰야 된다. 이거는 카테고리 간의 상호 보완성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이거죠. 고객들의 구매 행동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점포의 물리적인 특성 때문에 상품 구색을 갖다가 계획할 때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정답 5번이에요. 기술적인 인프라 수준 때문에 이런 건 아닙니다. 정답 5번 정도 보시면 되겠고, 딱 봐도 정답 5번이겠죠. 관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상품 구색이랑 기술적인 인프라랑은, 인프라는 뭐예요? 하드웨어적인 거잖아요. 정답 5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3번. 53번도 뭐 기출에 여러 번 나왔었던 문제고 쉬운 문제였습니다. 가장 옳은 거 용어죠. 용어인데 용어 중에서도 마케팅 믹스 4P, 그 중에서도 프라이스와 관련된 문제였다. 구매자가 특정 상품에 대해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고 가격. 우리 상한가, 하한가 이런 거 수업 시간에 다 했었죠. 가격을 보면 상한 가격이 있고 하한 가격이 있다. 자, 상한 가격은 뭐예요? 특정 제품에 대해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고 가격이에요. 최고 가격. 이거 우리 뭐라 그러죠? 그렇죠. 유보 가격이라고 그러죠. 유보 가격이라고 하고. 가격이 이거보다 더 낮았으면 좋겠지만 어때요? 너무 낮아지면 품질을 의심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구매자들이 품질을 의심하지 않고 구매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 품질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최저 수용 가격이라고 하죠. 최저 수용 가격. 자, 중간에서 가격의 어떤 중간 기준이 되는 가격이 있겠죠. 우리 준거 가격이라고 하죠. 정답은 첫 번째 기억번은 이거는 유보 가격이 되겠고, 구매자들이 품질을 의심하지 않고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구매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 최저 수용 가격. 정답은 2번 되겠죠. 이런 문제 53번도 그냥 맞아야 될 문제죠. 54번은 예전에 기출이 되기도 했고 우리 책에 또 디지털 마케팅 파트에 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광고가 1000회 이상이죠. 1000회. 1000이라는 숫자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이거 밀리에 밀리. 1000ml는 뭡니까? 1리터잖아요. 밀리란 단어가 이게 라틴어인데 1000이라는 1000. 그래서 소셜 미디어에서 광고가 1000에 노출되는데 소요되는 광고 비용 CPM이라고 하죠. 자, 이제 54번에 나와 있는 용어들 있죠. CPC, 그 다음에 CTR, CPA, 그 다음에 컨버전 레이트 해가지고 CVR. 얘네들은 다음번 시험에 또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54번은 별표입니다. 또 나올 수가 있죠. CTR 보세요. 클릭이에요. 클릭 스로우 레이트 이렇게 돼 있죠. CTR입니다. 클릭률을 얘기하는 거야. 클릭률. 광고가 발생한 클릭수를 광고가 게재된 횟수로 나눈 값이다. CVR, 컨버전 레이트도 한번 봐주셔야 되고요. 컨버전 레이트 뭐예요? 전환율이에요. 전환율. 웹사이트 방문자 중에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한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문자가 1000명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구매로 전환된 숫자가 얼마냐 이거죠. 그 밖에 뭐 CPA, 그 다음에 CPC 이런 것들. CPC는 코스트 퍼 컨버전이 됐죠. 전환 건수당 비용이다. 이런 것들은 다음번 시험에도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54번은 별표 치시고 다시 한번 꼼꼼하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5번. 55번도 그냥 거저 주는 문제죠. 시장에서 도입 초기에 제품 가격을 낮게 설정한대요. 우리 이제
초기 고가격 전략이 있고 초기에 저가격 전략이 있죠. 여기 뭡니까? 도입 초기에 제품 가격을 낮게 형성하는 거 이거죠. 이거. 초기 고가격 전략을 우리는 영어로 스키밍이라고 그러죠. 스키밍 프라이싱 이렇게 얘기하고, 자, 초기 저가격 정책은 페네트레이션 프라이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뭐예요? 시장 침투 가격이죠. 페네트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침투하는 거예요. 몰래 침투하는 거예요. 저가격 전략. 다른 말로 하면 시장 침투 가격 전략이다. 시장 침투 가격 전략을 쓰는 이유는 도입 초기에 뭘 하기 위한 거예요? 시장 점유율을 넓히기 위한 것이죠. 초기에는 낮게 잡았지만 점점 가격을 올리는 그런 가격 전략을 우리는 저가격 전략 내지는 시장 침투 가격 전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초기 고가격 전략은 처음에는 가격을 높게 잡았다가 점점 낮추는 전략이죠. 초기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55번은 뭐 워낙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빠른 시간에 탁 찍을 수 있는 문제였다. 56번은 처음 나온 문제죠. 고객 데이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것도 디지털 마케팅이랑 관련성이 조금 있는 단어인데 처음 나왔죠. 보면 뭐 거래 정보, 고객 접점 정보, 그 다음에 고객 선호 정보, 인구 통계학적인 심리적인 정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자, 아래 그 시장자의 설명을 모두 포함하는 고객 데이터로 가장 옳은 것은 용어의 정의를 묻고 있습니다. 용어를 묻고 있는 거죠. 용어를 묻고 있으니까 먼저 이것부터 보셔야 돼요. 아, 거래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고객 접점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고객 선호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지, 인구 통계학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지, 심리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지 요거를 찾으시면 되는 것이죠.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박스 내용을 보면 고객 관계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나와 있죠. 고객 관계 관리를 위한 거니까 뭐예요? 딱 보시면 고객과 관련된 거 2번 아니면 3번일 것이다 라는 거 머리에 탁 떠올리셔야 돼요. 고객 관계 관리 CRM을 위한 것이다. 이상적인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웹사이트 방문, 그 다음에 매장 내 키오스크를 통한 조사, SNS 페이지에 달린 코멘트, 업체 콜센터와의 통화 등 소매업체와 연결된 포인트인 거죠. 소매업체와 연결된 모든 상호작용의 기록이 필요하다. 뭐예요? 연결된, 뭐랑 연결됐다? 웹사이트랑 연결됐다거나 아니면 고객이 들어왔던 것들이 다 남아있다라는 거죠. 웹사이트에 남아있을 수도 있고 매장 내 키오스크에다 남아있을 수도 있고 SNS 코멘트로 남아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면 콜센터에 전화 걸었던 기록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접점이죠. 접점. 연결됐다라는 건 접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답은 2번이죠. 고객 접점 정보. 여기 나와 있는 웹사이트, 키오스크, SNS, 그 다음에 콜센터. 이게 다 뭡니까? 접점이에요. 고객과 그 다음에 상담 직원, 고객과 매장 다 연결되어 있는 접점이라는 것이죠. 정답은 2번이죠. 이 정도 문제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에 해당했다. 57번은 2024년도 시험 출제 범위가 바뀌면서 새롭게 들어간 부분이죠. 거기에 이제 보면 중요 용어로 들어갔던 것 중에 하나가 검색 엔진 최적화였습니다. 요 관련된 문제가 이번에 드디어 출제가 됐죠. SEO라고 그러죠. Searching Engine, 그죠? 옵티마이제이션 이렇게 되는. 검색 엔진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문제를 보면 검색 엔진 최적화를 위한 키워드 선. 문제는 요거죠. 키워드 주사예요. 서칭하는 거죠. 서칭하는 거. 뭔가 찾는 거예요. 검색 엔진을 얘기하는 검색 엔진. 우리 네이버라든가 다 이런 것들 검색 엔진이죠. 그걸 최적화하기 위한 거죠.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쓰는 게 바로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우리 이제 구글이라든가 네이버 찾을 때 키워드 치잖아요. 내가 만약에 방을 하나 구해야겠다. 그러면 직방을 들어갑니다. 직방 들어가가지고 월세, 오피스텔 딱 친단 말이에요. 키워드를 찾는 거죠. 키워드. 아니면 내가 놀러 가려고 그래요. 자, 강릉에 놀러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강릉 치고요. 숙박 치고요. 뭐 여기 어때로 누르면 쭉쭉쭉 나오죠. 관련된 용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색 엔진이라는 것은. 자, 옳지 않은 것. 검색 엔진 최적화는 소비자가 어떤 키워드로 검색하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지요. 오케이죠. 오케이. 판매하려는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해서 검색하는 유관 키워드 또한 파악해야겠죠. 관련되는 단어. 좋습니다.
검색한 소비자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야 된다. 이것도 뭐 맞는 것들이죠. 키워드는 온라인 마케팅 전반에 활용됐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중심으로 조사해야 됩니까? 불특정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난 부동산, 직방이 필요해. 오피스텔이 필요해. 그건 뭐야? 그걸 필요로 하는 특정 사람들이에요. 부동산, 오피스텔, 월세 원하는 사람들. 만약에 내가 놀러 간다면 강릉에 놀러 가는 사람들이죠. 딱 특정이 돼 있다라는 거죠. 불특정? No. 이렇게 틀렸죠.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이에요. 그래서 검색엔진 최적화는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출제 기준표에 명시된 단어이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58번. 58번은 이거 유통표준코드, 바코드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는 4과목 유통정보에 나올 문제가 또 유통 마케팅에 나왔어요. 유통 마케팅에. 이거 뭐 출제가 조금 범위가 좀 벗어난 것이죠. 근데 뭐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 문제가 또 오류가 있었어요. 오류. 정답이 2개입니다. 2개. 원래는 4번 정답으로 나왔는데 상품 코드는 제조업체에서 취급하는 상품에 부여하는 코드로서 보면 뭐 편의품인지 선매품인지 전문품에 따라서 다른 번호가 부여되는 게 아니에요. 얘는 다 뭐예요? 소비재잖아요. 소비재. 0부터 1까지 똑같이 주어집니다. 얘네들은. 4번이 원래 틀린 문제였는데 3번도 복수 정답 처리가 됐습니다. 3번 보면 제조업체 코드 6자리, 우리 6자리가 나오죠. 그 다음에 상품 코드 3자리도 나오죠. 근데 맨 앞에는 국가 880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국가 번호죠. 그 다음에 제조업체, 상품. 근데 맨 마지막에 뭐야? 체크 디지트. 체크 디지트 한 자리가 나와 있잖아요. 보통 13자리죠. 그래서 제조업체 코드 6자리, 상품 코드 3자리는 대한상공회에서 유통물류진흥원 GS1 코리아에서 그 고유번호를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맞아요. 요거는. 앞에 나와 있는 6자리, 제조업체 코드 6자리는 누가 여기 나와 있는 GS1 코리아 유통물류진흥원에서 부여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자리 3자리죠. 상품 코드 3자리는 GS1 코리아에서 부여하는 게 아니다. 상품 코드 3자리는 일반적으로 업체 코드를 소유한 기업이 자사 제품한테 부여하는 거예요. 기업 자체가, 기업이 스스로 부여하는 것이죠. 틀린 거는 3번, 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수 정답이에요. 복수 정답. 3번도 틀렸고 4번도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원래는 4과목에 내야 될 거라서 3과목이 잘못 냈어요. 문제 자체도 조금 오류가 있었다. 자, 59번. 59번은 마케팅 믹스 4P 중에서 프로모션에 관련된 문제고 상당히 쉽게 아주 이지한 문제였다. 자, 아래 글상자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촉진수단 가장 옳은 건 뭐냐? 딱 주어졌죠. 촉진의 총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싸다는 거잖아요. 다른 촉진 믹스들보다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매우 높다. 저렴하고 신뢰성이 높은 건 뭐죠, 이거? 광고, 인적 판매, 판매 촉진, 그죠? 홍보 내지는 PR이죠, PR. 퍼블릭 릴레이션, 홍보는 퍼블리시티라고 그러죠. 이거예요, 이거. 자, 저렴하다. 뭐에 비해서? 광고라든가 인적 판매라든가 판매 촉진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다는 얘기고, 신뢰성이 매우 높다. 광고에 비해서 상당히 신뢰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바로 홍보 내지는 PR이다. 이런 PR이 나왔으면 PR이 정답이 되는 거겠죠. PR 대신 여기는 홍보가 나왔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쉬운 문제였고요. 자, 60번은 디지털 마케팅 용어가 또 나왔어요. 자, 요즘에는 유통 정보도 마찬가지고 유통 마케팅에서도 디지털 마케팅이 나오죠. 디지털 마케팅이 나오니까 뭐가 많이 나오느냐? 용어 문제가 많이 나오겠다. 용어 문제. 용어 문제를 많이 내는 시험은 그렇게 좋은 시험은 아니에요. 요즘에는 신조어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상식 문제처럼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자, 아래 글상자에 설명하는 로그 분석을 위한 측정 단위로 가장 옳은 것은 뭐냐? 로그인 기록 얘기하는 것이죠. 사이트 내에서 일정 시간 동안 있었던 지속적인 움직임을 하나의 단위로 정해서 그 수를 측정한 것이다. 우리 책에도 올해 실어놨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사람들이 해당 사이트에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정답은 5번 세션이라고 합니다. 이 방문자는 아니겠죠. 이게 사람을 묻는 건 아닐 것이고, 페이지 뷰는 페이지를 보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게 되진 않겠죠. 페이지 뷰는 방문자, 여기 비지터 나왔죠.
방문자가 조회한 페이지 수를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뷰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출제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출제 가능성이 있다. 자, 페이지 뷰는 뭐다? 비지터. 비지터. 그죠? 이 방문자와 관련된 내용이죠. 페이지 뷰는 방문자가 조회한 페이지의 수를 얘기한다. 얼만큼 많이 와서 봤느냐? 그 페이지를 얼만큼 많이 봤느냐 이거죠. 히트 수 같은 것도 뭐 나올 수가 있겠고요. 히트는 웹서버로부터 어느 한 파일이 요청된 상태를 얘기한다. 예를 들어서 메인 페이지의 히트 수가 뭐 1000번이라는 것은 방문자들이 메인 페이지에 접속함으로써 웹서버로부터 파일이 1000번 요청됐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0번은 디지털 마케팅에 관련된 내용이고 정답은 세션이었습니다. 앞으로는 페이지 뷰라든가 아니면 히트 수 이런 것들이 출제될 수가 있겠습니다. 용어에 관련된 문제였죠. 61번 쉬운 문제였습니다. 매장 환경,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뭐냐 해서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1번, 2번, 3번, 4번 쭉 읽어보시면 3번 보시면 다층 점포의 경우 다층 점포라는 게 뭐예요? 높은 건물 얘기하는 거죠. 1층, 2층, 3층 쭉 높은 건물 이걸 얘기한다. 다층 점포의 경우 수직 이동시설 뭐예요? 이거는 엘리베이터 얘기하는 거죠. 엘리베이터. 수직 이동시설과 인접한 공간을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옆에다가 인접한 공간을 고객 편의 공간을 해줘야 됩니까? 아니죠. 그럼 잘못된 거죠. 자, 고객의 편의 공간이에요. 편의 공간. 편의 공간은 뭐가 있어야 돼요? 쾌적성이 있어야 돼요. 쾌적성. 그 다음에 편의성이 있어야겠죠. 편리해야 되고 쾌적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옆에 갖다 놓으면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복작복작하죠. 시끄럽죠. 별로 좋지가 않다. 상식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1번 같은 경우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다. 62번. 인적 판매도 뭐 자주 나왔죠. 우리 이제 인적 판매 주로 대별되는 게 뭡니까? 자, 광고죠, 광고. 인적 판매는 대표적인 푸시 전략인 것이고, 광고는 대표적인 풀 전략이죠, 풀.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알아서 오는 거죠. 땡기는, 광고를 통해서 땡기는 거예요. 거기서 인적 판매는 푸시하는 거죠. 팔아와, 팔아와 해가지고 물건을 판매하도록 영업사원들, 판매사원들을 밀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정답 5번이에요, 5번. 제조업자가 풀 정책을 쓸 경우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겠죠. 인적 판매는 대표적인 푸시 전략이란 거잖아요. 지문이 상당히 긴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인적 판매 반대되는 게 바로 광고. 성향적으로 보면 반대적인 것이죠. 얘는 푸시 전략의 대표적인 기법이고 얘는 풀 전략의 대표적인 기법이더라. 아까 광고랑 또 대별되는 거 뭐 나왔어요? 홍보 나왔잖아요. 홍보는 저렴하고 또 신뢰성이 높은 반면에 얘는 돈이 많이 들고 신뢰성이 낮죠. 왜 그렇습니까? 광고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 안에 뭔가를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광고를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내용을 전달해야 돼요. 과장공가 높으니까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거. 자, 63번 보도록 하죠. 자, 아래 글씨상자에 설명하는 기법이죠. 이것도 용어에 관련된 거예요. 용어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옳은 것은, 자, 용어를 묻고 있으니까 이것 또한 뭐 신조어거나 아니면 처음 나온 단어거나, 그죠? 이럴 거예요. 일단 먼저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 포지셔닝에 관련된 거예요. 아, 이거는 STP 전략의 포지셔닝과 관련되어 있느냐? 이거 STP 딱 생각하시면 되죠. 가치 제한 캔버스, 이건 뭐예요? 비즈니스 캔버스 모델이죠. 비즈니스 캔버스 모델이 2번이나 출제가 됐었습니다. 어디에? 제4과목에. 유통정보에 2번 출제됐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그 중에 가치 제한 캔버스 상단에 있는 거예요. 9개 중에 상단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포커스 그룹 인터뷰. 이건 뭐예요, 이거? FGI죠,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 우리말로 하면 표적 집단 면접법. 표적 집단 면접법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6명에서 12명 정도 모아놓고, 그쵸? 사회자가 왔다 갔다 질문하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는 거죠. 마케팅 조사 결과를 나타내는 거. FGI라고 하죠. 구매자, 페르소나는 요 가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면. 그 중에서도 보면 구매자라고 해요. 구매자.
어떤 핵심 구매자의 유형을 만들어 놓은 것, 가상의 인물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고객 여정 앱, 여정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이 관련된 단어들이 있는지를 박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면 마케터는 특정 소비자, 세분 시장에 초점을 맞춰서 해당 고객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필요하다. 강력한 도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고객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고객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이거죠. 이를 위해서 제품 디자인과 커뮤니케이션, 의사결정에 영감을 주는 핵심 고객의 가상 프로필을 만드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 고객의 가상 프로필을 만드는 것. 이게 포지셔닝이에요? 이런 건 아니겠죠. 가치를 제한하는 겁니까? 아니죠.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이거는 표적 집단 면접법이잖아요. 6명에서 12명 이 단어가 꼭 나와야 되죠. 고객 여정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겠죠. 페르소나예요. 페르소나. 가면이죠. 가면. 가상의 어떤 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것이죠. 고객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영감을 주는 핵심 고객의 가상 프로필을 만드는 것, 이걸 우리는 페르소나라고 한다. 구매자 페르소나. 정답은 4번이죠. 자, 64번. 아래 글상자에 설명한 용어. 이것도 용어네요. 근데 너무 쉬웠어요. 용어인데 너무 쉬웠죠. 봤더니 SCM,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이건 아시죠? ERP도 아시죠? 전사적 자원관리. 그 다음에 KMS, 날리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것도 다 아시죠? 지식관리 시스템. 이것도, 얘네는 다 어디 나오는 거예요? 4과목과 관련돼 있죠. 4과목. BPM,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BPR, 뭐 이런 것들도 우리 다 공부했죠? 마케팅에 관련된 거는 5번밖에 없잖아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 데이터, 고객과 관련됐잖아요.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우리 진행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고객 관계 관리, 고객과의 관계를 장기적인 관계로 구축하기 위한 거잖아요. 체계적으로 수집, 통합, 가공, 분석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고객 충성도를 증진시키며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매출과 수익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거 뭐겠어요? CRM이죠, CRM.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고객 관계 관리라고 하고 고객과의 관계를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거죠.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때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하다? 그쵸? 데이터베이스.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전제. 정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매우 쉬운 문제죠. 짧은 시간 안에 찍을 수 있는 문제였다. 65번 표적 집단 면접법이 나왔죠. 65번에서 이걸 물었기 때문에 앞에 보면 포커스 그룹 인터뷰, 이게 정답이 될 리는 전혀 없는 것이죠. 자, 65번. FGA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일단 FGA라는 것은 원탁에 앉는 거예요. 사람들이 쭉 앉아있죠. 한 6명에서 12명 정도 패널들이 쭉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사회자가 앉아있습니다. 어떤 제품이라든가 특정 제품이라든가 서비스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는 사회자가 한 명 있어요. 이 사회자가 마케팅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질문을 해가고 답변을 들으면서 의견도 정리를 하고 해서 마케팅하는 이런 절차를 우리는 FGI, 표적 집단 면접법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면접법이에요. 면접. 사회자가 있고 패널들이 앉아 있는 것이죠. 면접을 하는데 표적 집단이야. 몇 명 딱딱 찍어가지고 앉혀놓고 6명에서 12명. 옳지 않은 거 정답 5번이에요. 조사자와 응답자가 자유롭고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조사자와 응답자가 자유롭고도 심도 있다. 이거 뭐죠 이거? 심층 면접법이야. 심층 면접법이다. 이건 1대1이에요. 1대1. 1대1이다. 얘는 1대1이 아니죠. 다대1이야. 다대1. 66번. 마케팅 조사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가장 옳지 않은 거. 기술 조사, 2차 조사, 1차 자료, 1차 자료, 2차 자료 나왔었고, 뭐 탐색 조사, 기술 조사, 인가 조사. 이거는 뭐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우리 1차 자료 vs 2차 자료, 이 개념만 알아도 그냥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1차, 2차. 1차 자료는 뭐예요, 이거? 직접 조사하는 거죠. 직접 조사. 이거는 간접 조사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 데이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기존 데이터. 그러니까 얘를 먼저 하는 것이죠. 먼저 하는 거. 보면 2차 자료는 당면한 조사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서 과거에 수집돼 있기 때문에 그죠? 기존에 있던 데이터. 그렇기 때문에 수집, 그죠? 수집하고 나서 뭘 해야 돼요? 수정 보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1차 자료는 당면한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사가 직접. 4번에 보면 모든 마케팅 조사는 2차 자료가 필수적으로 무조건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건 예비적인 조사죠. 예비적인 조사. 예비적인 조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직접 조사를 해도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거 한 다음에 이렇게 가면 그렇죠. 더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보면 모든이란 단어 이거 들어가면 틀릴 가능성이 꽤 높다. 정답은 4번. 67번. 유통경로의 성과평가를 위한 항목 중에서 유통경로의 효과성입니다. 효과성. 우리 효과성, 효율성. 효율성과 효과성. 이거 다 아시죠, 이거? 자, 효과성은 이펙티브니스죠. 이거는 그렇죠. 목표가 달성되는지 없죠. 목표 달성과 관련된 거예요. 자, 효율성, 이피션시죠. 얘는 뭡니까? 투입 대비 산출이다. 투입 대비 산출이다. 최소의 투입이죠. 최소의 투입.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산출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얘는 수단과 관련된 것이고. 수단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문제에서는 효과성이라고 해요. 효과성. 효과성에 대한 평가 항목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그렇다면 효율적인 걸 찾아야 돼요. 투입, 최소의 비용을 집어넣고 최대 산출을 가져오겠다. 보면 4번이죠. 단위당 총 물류 비용. 이건 뭐예요? 이거는 효율성이에요.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 산출을 가져오겠다. 이거는 효율성이다. 거기에 비해서 고객 전반적인 만족도 뭐예요? 이거는 효과성이에요. 만족도를 그죠? 만족도로 100% 달성하겠다. 시장 개척 건수 및 비율. 시장 개척을 많이 하겠다. 몇 건 이상 하겠다. 얘네들은 다 효과성과 관련되어 있다. 68번. 68번도 아주 이지한 문제죠. 격자형 레이아웃. 매번 나오는 거죠. 격자형, 그리드형, 그 다음에 프리폼, 자유형, 그 다음에 경주로형에 관련된 거 계속 출제가 됐었다. 1번, 고객들이 주통로와 직각을 이루고 있는 여러 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선반을 이용한다라는 거에서 좁은 공간에 최대한 공간을 많이 활용하겠다라는 거죠. 2번, 고객들이 주통로와 여러 점포들의 입구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의 레이아웃. 이거 뭐죠? 이거는 대표적인 경주로용의 특징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3번에 보면 대형마트, 편의점, 전문점 이런 데서 많이 활용되는 거는 격자형이다. 격자형. 정답은 2번이죠. 얘는 경주로용. 레이스트랙형. 자, 문제 69번 보죠. 자, 69번은 상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문제 자체가 조금 거시기했어요. 모두 정답이죠. 모두 정답. 모두 정답 처리됐다. 이런 문제는 이제 앞으로 나오지가 않는다. 왜? 문제 자체가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69번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그냥. 자, 70번 마지막 문제. 점포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점포 입지와 매장 배치 편리성, 점포 외관 이미지와 내부 인테리어, 목표 소비자의 이미지와 분위기, 그 다음에 목표 고객의 소구하는 상품 구성과 적합한 가격대. 5번 점포의 기본 설비와 시설, 그 다음에 진열 집기, 디스플레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점포의 구성 요소에 관련된 구성 요소. 옳지 않은 거 점포 입지, 배치의 편리성, 구성 요소죠. 점포 외관 이미지, 내부 인테리어 다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3번에 보면 목표 소비자의 이미지, 분위기. 이건 소비자잖아요. 이거는 점포가 아니죠. 정답 3번이죠. 매우 쉬운 문제였다. 정답 3번.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유통 마케팅 25문제 풀어봤는데 뭐 새로 나온 문제, 좀 이상한 문제도 있었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다면 풀 수 있는 문제 70점에서 75점 정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 정도로 출제가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출제 경향 중에 하나는 디지털 마케팅 파트에서 5문제 이상 출제가 되고 있구나. 이 정도 알아두시면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마케팅 믹스 4P가 중요하고 앞으로는 디지털 마케팅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